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평소에 자신이 하던 말이나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흔한 말로 나사가 풀렸네, 정신줄을 놓고 있네,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한다 한다 하니까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폭주로 몰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김민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청래가 한동안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더니 그 시대가 사라져가고 대신 김민석이가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눈에 띄는 사설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호위 무사로 전락, 김민석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런 제목의 사설을 달았는데, 평소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김민석의 뜬금없는 계엄령설, 이런 것을 근거 없이 퍼뜨린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사설에서는 조목조목 김민석의 잘못된 주장을 비평하고 나섰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엄 준비서를 제기하던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어제는 이재명 테러설을 추구하고 나섰다. 김민석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계엄이나 테러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은 국민들은 거의 99%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이 바뀌면은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김건희 여사 등 권력 핵심이 피의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계엄이나 테러의 유혹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 제1야당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사설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씨,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국민들 거의 99%가 정권 교체하길 바라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근거도 없이, 아니 계엄령 설포한 것이 모락모락 그 얘기 피운 것이 6주가 넘지 않습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김민석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라든가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정성호는 정치인이 이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말장난이지 뭡니까? 아무튼 근거도 없이 권력이 바뀌면은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김건희 등이 권력의 핵심이 피의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정권 교체라고 그저긴 얘기하더니 권력의 핵심이 피의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받는 것이 당연하다. 김민석이가 아주 묘하게 교활하게 가정스럽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운동권 출신 아니라고 할까봐 이렇게 선동질을 앞장서서 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추석 끝났으니까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구형량과 함께 선고가 바로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초비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니 눈을 밖으로 돌리고 분산시키고 희석시킬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그 속내는 김민석이 당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사설 제목처럼
이재명 지킴이의 호위무사로 전락된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설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은 김부겸 전 총리 등 민주당 일각에서 계엄설의 근거 부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당의 핵심 지도부가 아니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일축해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가 주장하고 있는 계엄 준비설, 구체적인 근거는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됐죠. 그 당시에는 경호처장, 실장, 그리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회동을 했고, 이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허락을 한 상황에서 군의 요직들이 만남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밀리에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출신 충암고 사조직을 들고 있는데, 아니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경호처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고 400명의 장성들 가운데서 기껏 4명의 충암고 출신의 비율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군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사설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2024년 휴대전화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인증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황당무계한 주장, 누가 고개를 들고 인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군의 수준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사설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최고는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정치인 김민석은 한때 운동권 출신 기대주였다. 28살, 1992년도에 여당의 거물이었던 나홍배 부총리 대결에서 260표 차로 석패를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첫 총재 비서실장을 맡는 등 김대중의 그야말로 황태자로까지 불리지 않았었는가. 상대적으로 운동권이지만은 합리적인 운동권이라고 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김민석이었는데, 18년의 공백, 노무현 민주당을 떠나서 정몽준을 대선 후보 경선으로 밀었던 그 철새의 그 아픔을 지적하는 것이죠. 18년간의 공백. 그렇다고 하지만 계엄령이나 집권 세력에 의한 야당 대표 테러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그의 현재 이성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범죄에 가까운 혹세 무민이다.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을 지키고 자신의 차후 정치적 입지를 꾀해서 호위무사로 전락해 가는 듯한 김민석의 모습이 영 안쓰럽다. 이런 음모를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화 또한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인 민주당이었다면은, 예전의 민주당이었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자제를 촉구했어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개 딸들로부터 수박 소리 들을까봐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말할 것과 침묵할 것이 뒤바뀐 정당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사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옳은 지적이다,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민석에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년의 공백, 그것이 철새 정치의 김민석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앞날을 어느 누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재명의 그 행동이 럭비공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지금까지는 대선 주자급으로서는 이재명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되질 않았었죠. 독주라고 있었던 이재명인데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선고 양태로 바뀌면서 서서히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삼김 체제가 부활해 놓은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걸 떠나서 닷새 후면은 가장 이재명에게는 심각하고 두려운 검찰 구형량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재명으로서는 최후 진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이 감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는 김민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철새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과연 이재명 뒤를 이어서 당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입장에서 얼마 전에 박은정이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자리에서 아주 앙칼지게 저주하던 그 말을 김민석에게 그대로 옮겨보고 싶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호칭을 이재명으로 바꿔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감싼 덕으로 그 보은으로 총장 후보자 된 것을 축하한다. 덕담이 아니라 아주 비아냥거리는 저주 아니겠습니까? 위기에 빠진 이재명을 감싼 덕으로 바닥에 놓여있던 김민석의 지지율을 이재명 덕에 그것도 수석 최고 의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 침몰하는 윤석열 배에서 윤석열 손 꼭 잡고 계시라.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면은 다시 갈아타길 바란다. 이 말을 이재명으로 바꿔보면은 침몰하는 이재명 배에서 이재명 손 꼭 잡고 계시라.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면은 다시 갈아타기 바란다. 당신은 철새이니 다시 날아가면 된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사설의 제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호위 무사로 전락, 김민석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제목이 참 좋은 제목이었죠. 그러나 저는 사설 맨 끝부분에 정리가 되었던 말할 것과 침묵할 것이 뒤바뀐 정당이다. 이 내용이 저에게는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말할 것과 침묵할 것이 뒤바뀐 정당. 여기에 김민석 철새가 날아들고 있으니 당이 제대로 갈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김민석의 추한 모습을 담은 중앙일보 사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